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 흐리고 네네. 출근을 해주셨어요? 아, 네, 출근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아니, 하기 싫으셨어요, 진짜?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하기 싫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날만 저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계 정펠레 촉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다행히 오늘은 또 SAT가 없어가지고 우리 네네. 기자님이 어떤 해석 이런 걸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SAT가 가장 부담이 됐는데 다행이네요.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정펠레의 감각적인 촉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죠. 첫 번째, 인요한 압박에도 김기현 대표 울산 재출마할까요? 네, O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수 아이돌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빅매치 성사될까요? X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이 컸을까요? 네, O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거제 개편엔 고심 깊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할 수 있을까요? X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30일 본회의 앞둔 탄핵 예산안 신경전 강대강 극한 대치 정치기자의 한 줄 해법은 주관식입니다. 따로따로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외편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총력전 펼친 윤 대통령 내일의 주인공은 부산이다. 네, O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아주 바쁘게 했어요. 일단은 이 정펠레 촉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제가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OX에는 없었지만 이건 어제 속보로 나와가지고 요 내용 좀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 포함해서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경질이라는 말도 나와요. 네, 뭐 경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예고된 교체가 아니었고 1, 2차장까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뭐 이건 뭐 분명 경질로 봐야 하는 성격이고요. 뭐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뭐 올 한 해의 국정원 내부에서 계속 혼란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지난 6월에 심지어 대통령이 제가했던 인사를 철회한 바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김규현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그러니까 김규현 전 원장의 측근에 인사전횡이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을 일단 신임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인사 개입설이 또 불거진 바 있었고 또 인사 개입설과 관련돼서 좀 1차장과 좀 국정원장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또 1차장에 대해서는 또 기업 관련 비위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도중에 이 내부 갈등 과정에서 국정원 감찰처장이 교체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좀 엉망진창이었다는 셈이어서 이게 이제 교체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던데 뭐 거기에 뭐 그렇게 기우나 봐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원 인사 신호탄으로 뭐 총성령 개각도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던데 이건 어때요? 네, 뭐 근데 국정원 인사는 뭐 준비된 상황에서 단행되는 인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후임 국정원장이 아직 발표되지도 못했고 또 시점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인사가 신호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또 출마할 장관들은 늦어도 1월 초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개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규모도 대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19개 부처 중에 10명 안팎의 장관이 또 교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도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또 내각에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OX 질문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김기현 대표 울산 재출마할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우리 기자님의 답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였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이 행보 자체가 최근에 이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입장을 좀 분명히 알려준 행보였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한테 그 울산을 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또 내 고향도 울산인데 내 지역구를 내가 가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이 발언은 다른 지역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맞아요. 데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도 하고 또 만나면 한 3시간씩 얘기를 하고 뭐 프리토킹을 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뭐 중진들과 윤핵관들의 이제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윤심이 아니다. 윤심은 본인에게 있다. 좀 이렇게 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뇨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 요구를 좀 일축하려는 좀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네, 뭐 다시 얘기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간 사이에 이뇨한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났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희생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맞습니다. 원 장관은 내가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겠다. 네, 또 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원 장관은 네. 험지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가 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혁신이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이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중진과 윤핵관들의 험지 출마가 그게 유일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예. 원희룡 장관이 성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으니 또 이제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역시 그 험지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네,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목표가 좀 총선 너머에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뭐 계양을이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좀 패에도 부담은 뭐 크게 없다. 좀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대신에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면 또 계양을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재명 대 원희룡의 구도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를 만약 지역구에 묶어놓을 수가 있게 된다면 좀 당으로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설령 자신은 패배한다 하더라도 당내 입지가 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명룡대전 막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름이 아마 명량대전이랑 비슷하게 붙을 것 명란대전처럼. 같습니다. 예.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한 부산의 삼선이죠. 하태경 의원은 내년 총선 종로로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요. 보셨어요? 네, 뭐 하태경 의원도 뭐 이미 지역구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총선 이후에 좀 자신의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수 있는 좀 최적의 지역구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인 위원장과 원 장관 당 지도부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적도 담겼다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던데 네. 그런데 지금 지도부 내 반발 기류 아까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요. 계속 지도부에서 어떤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면 이 혁신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 이뇨한 위원장의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중진과 지도부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을 해왔었는데 아마 지금 계속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권고안을 좀 정식 의결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혁신위가 지난주에 최후 통첩을 주겠다라면서 또 다시 한번 지도부와 중진들을 압박을 했고요. 일주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불출마 공고안이 정식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혁신위도 사실 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이 지난 주말 사이에 혁신위원 3명이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뇨한 위원장도 좀 뭐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혁신위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이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뇨한 위원장도 물러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OX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빅매치가 이루어질까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기자님의 답은 X였습니다. X였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두 사람 모두 이 총선 출마를 한다면 좀 낙선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 지역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두 사람의 좀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준석 대표는 좀 보수의 세력 교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현재 집권 세력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수의 대표 주자를 가리는 대구보다는 좀 전국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좀 상징적인 지역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의 근데 행보를 보면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 정치인이 된다면 총선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출마는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큰 그렇죠. 관건일 텐데 좀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민의힘의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뭐 이른바 뭐 자객 공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는 가진 않을 것 같고 간다면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 그렇지 않다면 이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서 비례대표로도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뭐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좀 상징을 잘 살릴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좀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 1번지 종로, 뭐 용산 이런데 좀 상징적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사실은 강남이 본인의 그거긴 하죠. 학교 다니고. 네, 계속해서 강남과 근거지긴 연이 하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용산으로 출마를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좀 정치적 아바타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짧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반갑지 않죠. 네. 사실 뭐 이제 반윤, 친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뭐 보수의 세대 교체라는 이미지를 두 사람 다 쓸 수도 있고 또 민주당과 전투를 잘 치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으로 이 신당에 대한 시선이 좀 쏠린 그런 부분들이 분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또 콘서트 했잖아요. 토크 콘서트. 네네. 대구를 출마 지역으로 정한 걸까요?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OX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암컷 발언의 후폭풍이 좀 큰 것 같아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는데 그 영향이 좀 컸을까요? 뭐 글쎄요, 컸는지 안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도층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기자님 오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대중들에게 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 중도층에서는 사실 그런 종류의 발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말고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한 사람도 있어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부원장직 이렇게 파장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데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사람들이 그런 발언에 대해 불쾌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동물농장 얘기가 이전에 나왔다 보니까 뭐 동물농장 주인공들과 좀 무관한 사람들이 설친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사실 동물농장 소설에서도 암컷이고 수컷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징계 받았잖아요, 대신에. 네. 징계받고 또 지금 남영희 부원장은 사퇴하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부적절한 언행하면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한 민주당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꽤 강력한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 징계도 윤리위원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게다가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좀 중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공천심사에까지 반영하겠다. 이 남영희 부원장의 논란이 불거지자 공천심사에까지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니 좀 이런 발언을 더는 하지 말라라는 좀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짧게 볼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 축소하고 권리당원 비중 늘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도 좀 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강성당원의 입김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던데요. 뭐 당원들의 결정이 당에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당원들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이 대의원들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입김을 강력하게 행사했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한 표가 일반 권리당원의 60표 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1대 20 정도로 줄이는 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더 세진다라고는 하는데 이 민주당의 당원이 그 권리당원 가입 조건이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서 이 권리당원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 중 강성당원은 몇 명이라고 봐야 되는가 좀 이 부분도 글쎄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예. 네. 네 번째 OX 질문. 선거제 개편안 고심이 깊어진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포기할 수 있을까요? X를 들기는 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그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사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는 없죠. 예, 예. 네. 하지만 뭐 당 내외에서 좀 반발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 앞서 지난 23일에는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취소가 됐고 네. 이제 탄핵안과 예산안이 걸린 30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따로따로라고. 네, 좀 저는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일단 그 30일하고 1일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양당이 합의를 한 상태이고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된 거니까 열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인데 국회의장이 예정돼 있으니까 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외로 한 가지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부산 네. 엑스포 총력전 펼친 윤 대통령 부산으로 네. 확정이 될까요? 확정돼야죠. 네, 확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실제로 확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실제로요? 네네, 확정될 거라고 다들 한 마음으로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부산 엑스포가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리기를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엑스포 기차 하겠습니다. 타고 가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엑스포 기차 타고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의 정상근무 이상무였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